자, 그 다음 통제감으로 넘어갑니다. 472페이지. 네, 통제감. 우리 여기 소제목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각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통제감을 강렬히 원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게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력하게 있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통제할 수 있었다고 착각을 마다할 정도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실수하셨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잘못했지? 뭐가 문제였지라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성이 효과적이려면은 그 사건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과거를 반성해서 미래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주겠다고 풍선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빠는 아이한테 엄마 옆에 꼭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좀 있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이가 오빠를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 내 옆에 있으라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저쪽을 보니까 아빠가 저기서 풍선을 막 줄 서고 있다가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저기 있다, 나 아빠한테 갈래. 그러니까 아이가 뭐 워낙 가겠다니까 엄마가 그럼 빨리 뛰어가. 그래서 애가 아빠 쪽으로 뛰어가고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불안하죠. 잠시 후에 아빠가 왔어요. 풍선을 들고. 그리고 묻습니다, 와이프한테. 애는? 그러니까 엄마 뭐라 그래요? 애는이라니 당신한테 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옆에 있으라고 했잖아. 애 어디 있어? 그랬더니 당신한테 간다고 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를 찾으러 다니겠죠. 그렇게 해서 애를 찾으면 다행이라 만약 애를 못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부는 어떻게 그 상황을 계속 끌어갈까요? 애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미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부는 계속 서로를 비난할 거예요. 그렇겠죠? 혹은 자기 비난할 겁니다. 내가 그때 애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빠는 내가 그때 애 손을 잡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혹은 상대방이겠죠. 네가 애를 데리고 있어야지.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애가 풍선을 사달라고 조르는 당신이 갑자기 풍선 산다고 먼저 사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서로 비난하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많은 가정이 헤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한 반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비난합니까? 사실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좌절스럽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것처럼 누구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비난하신다는 거는 네가 통제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는 내가 그때 통제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대체로 어떻다고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상담하는데 이분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 키워주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5년 전에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됐고, 자기가 초반에는 할머니를 좀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학교 졸업하고 직장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잘 못 찾아가니까 할머니가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가끔 전화 왔었대요. 아이 언제 오냐? 그러면 또 이제 몇 개월 만에 찾아가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 너 온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왜 안 오냐? 한번 와.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머니 알았어. 나 지금 회사 프로젝트 너무 바쁜데 이거 끝나고 갈게. 근데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할머니가 가신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자기 비난하면서 울어요. 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어야 된다는 거죠. 할머니가 자기를 너무 이뻐했는데 자기가 나쁘게 했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위로를 해주죠. 좀 속상하니까. 좀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 앞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당신 타임머신을 타고 할머니한테 전화 받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이 할머니 전화를 받고 할머니를 보러 그 바쁜 와중에 주말에 시간 내서 갔었겠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 그때 다시 돌아가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할머니가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당신은 모르게 된다. 다시 묻겠다. 과거로 돌아가면 갈 수 있겠냐?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바쁘지 않았냐?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잠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맞다. 당신은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 그 상황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성적인 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도 자기 비난을 합니다. 내가 그때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상황에 내가 또 무력하게 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자기 비난을 해서 실제로 나쁜 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죄를 받도록 사실은 끝까지 일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냥 자책하고 혼자 넘어져 버리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즉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부모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대요. 부모님 오늘 저녁 돌아가신다면 또 어떤 후회를 할 거냐?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다. 사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가까운 사람 떠나기 전에 마치 오늘이 그 사람과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사랑한단 말, 속상했던 거, 이해받고 싶은 거 다 얘기해라. 그건 안 하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착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살 역시 저는 통제력 회복의 수단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상당 기간 무기력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워낙 이제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 목숨. 내가 이 세상을 없앨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 그런 것들도 일종에는 자살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착각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면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을 범해서라도 뭔가를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통제감은요, 영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태도를 연구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랑 의사가 왕진을 왔을 때 환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가 더 자신 있습니까? 의사가 왕진을 왔을 때가 훨씬 더 환자가 당당한 거예요.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친구가 만나는데 누구 집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대학생들이 토론을 할 때에도 상대방 기숙사 가서 토론할 때랑 내 방에 가서 토론할 때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홈 어드밴티지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존재하는 것도 일종의 통제감이다. 여기선 내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실제로 호르몬을 조사해도요. 호르몬 수치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감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득도 있기도 하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으로 무기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어떤 한계냐?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겠죠. 그때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이걸 이렇게 설명했지? 내가 왜 이랬지? 사실은 나중에 그런 후회를 나중엔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제 하는 순간에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내가 저를 비난하면서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억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게 한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한계가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내 최선인 거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뭡니까? 운칠기삼이에요. 우리 삶의 7할은 운이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3이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유명한 사자성어죠. 운칠기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운이 7이래요.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진 않잖아요.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면 나는 엄청나게 성공했을 거야. 나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너무 통제감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 타인 비난도 적게 해요. 자식을 봐도, 아내를 봐도, 부모를 봐도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야지,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비난한다고 잠깐 무기력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